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물가가 참 많이 올라서 성수품 선물 구입하시는데 부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딸기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40%가량 올랐고요. 또 그런데 이렇게 비싸진 딸기, 배 같은 국산 과일들이 홍콩, 싱가포르,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인기라고도 합니다. 특히 딸기가 요즘 외국에서 인기라서 한국산 딸기를 전용기를 확보해서 비행기로 수출하고 있다네요. 오늘은 귀성길에 전용기 타고 수출되는 국산 딸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집안일 하면서 느끼지만 참 일이라는 건 해도 끝이 없고 한 티도 안 나고 하는 게 집안일인데 요즘 이런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비즈니스들이 인기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빨래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말 꺼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딸기가 비행기를 타고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전용기를 타고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인기길래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나 하는 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딸기 수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태학 농수산사업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딸기를 해외 수출한다는 것도 저는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처음 듣기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딸기는 아시다시피 예, 쉽게 물러지고 잘 상하다 보니까 예, 수출량의 99%를 항공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어, 최근 코로나로 물류 대란이 생기면서 예, 해외 기업들의 선박 안보도 어려워지고 음, 또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이런 것들도 모두 우선적으로 항공 운송되다 보니까 예. 딸기는 수출하고 싶어도 적재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수출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수출도 됐고 비행기로도 원래도 나갔는데 예, 예. 비행기를 중간에 못 구하셨군요,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타개하고자 예, 방법을 모색하다가 코로나19로 유유 여객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AT, 딸기 수출통합증인 K벨이 그리고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힘을 합쳐서 2020년 12월에 수출물류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럼 여객기에 실어 나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항공 운송에 어려움이 있던 싱가포르로 예, 주 4회 전용기를 운행하면서 총 물량의 92%를 전용기로 보내는 성과를 이뤄냈죠. 그래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물류난에 작년에 다시 한번 협약을 통해 전용기를 띄우고 또 싱가포르에만 보내던 전용기를 홍콩까지 확대를 했고 횟수도 주 5회로 늘렸습니다. 요금은 어땠습니까? 옛날에 화물기로 보낼 때랑 이게 또 예. 여객기에 좀 딸기 박스 좀 실읍시다 해서 보낼 때 하고 가격이 어때요? 또 보내는 비행기 값이? 예, 전용기로 이렇게 확보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항공 운임은 예, 킬로그램당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금년도 들어서 6,300원까지 이렇게 하던 걸 네, 협약을 맺은 이후에 예, 5,300원 정도로 이렇게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전용기를 활용한 물량을 그 이렇게 가격 내보내고 협상을 있습니다. 했다. 예, 조금 예. 싸졌다는 뜻이네요. 옛날에 화물기에 그렇습니다. 넣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1kg 딸기 한 박스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면 한 5, 6천 원 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박스 하나다.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홍콩은 예. 킬로그램당 한 2,100원으로 이렇게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홍콩은 이렇게 조금 싸네요. 많이 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값이네요. 뭐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가깝긴 한데 예, 싱가포르보다는. 가깝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딸기가 그럼 홍콩과 싱가포르 국민들이 먹으러 이제 날아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홍콩이랑 예, 싱가포르랑. 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딸기 안 먹어요? 예를 들면 사실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제 수출 상위 1, 2 국가인데요. 네, 이들 국가 이외에 동남아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 이런 국가들로도 이렇게 수출이 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있습니다. 동네 좀 동남아시아 따뜻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딸기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동남아는 이제 열대 지방이고 예. 기후가 이제
딸기의 재배 생산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니까. 예, 예. 야, 우리도 동남아 가면 와, 이 나라는 진짜 과일 진짜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 나라 과일 좋아해서 먹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들은 또 그건 지겹고 예, 예, 예. 우리나라 딸기는 신선하고 맛있나 아무래도 봐요.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이제 소량에 불과하고 예. 또 품질도 많이 이제 아직은 수준이 낮고 예, 그래서 이제 당도라든지 이런 뭐 품질이 좋은 한국산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딸기가 제일 많이 수출되는 곳이 홍콩,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홍콩이 지금 뭐 1위고요. 연간 약 1,800톤, 2,100만 불 정도 현재 수출 중이고 네. 2위 국가인 싱가포르이 약 1,000톤, 1,500만 달러 수출하면서 예.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딸기 수출의 60%가 홍콩, 네, 싱가포르로 그렇습니다. 가고 예, 예. 나머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동남아 국가들. 예, 그 뒤로는 이제 3위가 태국이고 음. 4위가 베트남, 5위가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지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겠네요. 우리나라 딸기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렴한 과일은 아닌데 예, 예. 가면 비행기 값 더하기 뭐 등등 하면 현지에서는 아주 비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물류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현지에서 판매되는 실제적인 가격은 조금 이렇게 비싸게 좀 팔리는 얼마쯤에 팔립니까? 그 동네 매대에 올라가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딸기가? 보통 그- 키로에 우리는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요. 국내에서는 평균 소매 가격이 11,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에 비해서는 이제 싱가포르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딸기는 현지에서 1kg에 한 36,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돼서 36,000원? 예,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4,000원 하는 게 36,000원이면 2만 원 붙인다는 뜻인데 추가로 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행기 값은 많아야 한 5,000원 더 붙이니까 예. 현지 유통상인들이 한 15,000원 더 가져가는 거네요. 수입상. 그만큼 이제 한국산 딸기가 현지에서는 이제 고급 이렇게 상품으로 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럼 더 많이 수출해도 되겠습니다. 더 많이 수출해서 한 25,000원까지 떨어뜨려도 네.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많이 이제 팔 수 있으니까. 한국산뿐만 아니고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미국산이라든지 호주산 딸기가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경쟁해야 되니까. 예, 경쟁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산, 호주산 딸기보다 우리나라 딸기가 더 맛있대요. 그분들은. 훨씬 뭐 한국산이 이렇게 맛도 좋고 그러니까 예. 그 가격에 사드시겠죠. 예, 향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국산이 이렇게 어. 고급이다라는 인식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1kg에 36,000원이면 그거 얘들아 딸기 먹자. 엄마가 딸기 씻어놨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비싸서 예, 예. 어디 한 알씩만 어디 몰래 먹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 쓰입니까 우리나라 딸기가? 그래서 한국산 딸기는 이제 현지에서 명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또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제 이런 때 선물로 주고받고 먹기도 하고요. 예. 또 호텔이라든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딸기 케이크 같은 고급 식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딸기는 수출하려면 처음에는 그냥 딸기를 몇 박스 들고 홍콩에 가서 딸기 좀 맛보실래요 해서 살 수도 있는 건 아닐 거고 예, 예. 뭔가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농가가 같이 하지만 수출하는 건 누가 가서 좀 팔고 개척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농민들 중에 누가 가서 그거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누가 수출 개척을 누가 하고 그분은 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예. 규모화 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이제 수출 통합조직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의 딸기 생산자하고 그리고 수출업체들이 모여서 한국산 딸기를 한번 이게 품질 개선도 하고 신품종 R&D도 좀 하고 네. 또 콜드체인 같은 물류 효율화라든지 해외 공동 마케팅 등을 같이 하면서 수출 확대를 해보고자 주식회사 K벨이라는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K벨이 이거 예, 회사예요, 회사?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수출 통합 조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100% 정부가 지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까? 공기업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이제 법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 수가 주주가 있을 있고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주는 이제
조직에 참여하는 이제 회원사인 수출업체와 아.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이제 딸기 수출 알겠어. 딸기를 재배 생산하는 딸기 생산자 농가도 있고 생산 농가가 이렇게 음.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기 수출 전문 업체들도 혼자 뛰면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업을 좀 해보자. 어차피 예, 딸기 예. 수출하는 게 우리 목표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산자는 해서. 그러니까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예. 또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수출은 이렇게 총합 조직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간 그렇군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딸기가 예를 들면 100이 생산되면 수출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양이 수출됩니까? 지금 수출은 국내에서 연간 이제 생산되는 딸기 생산량이 한 16만 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예. 수출은 한 4,600톤 예.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3%대 이렇게 3% 보시면 될 것 정도? 같습니다. 예, 예, 수출량이. 예. 그러니까 얘는 수출할 거야라고 아예 딱 처음부터 지정해서 별도로 따로 키워요? 아니면 뭐 괜찮네 수출도 할까 이렇게 재배할 추수할 때 추수라고 하나요? 예, 딸 예. 때쯤 돼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제 보통 딸기가 이제 주로 이제 생산되는 게 이제 11월부터 네, 그 익룡도 4월이나 5월까지 조금 늦어지면 네. 5월까지 이렇게 생산되는데요. 그 생산 시기가 사실은 수출 최성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예, 그렇습니다. 예. 기르는 딸기가 물론 여름 딸기도 있지만은 이제 예. 대부분의 딸기 생산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딸기를 생산하는 생산 전문 단지를 네,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래서 거기 생산 단지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3%가 수출되는데 수출되는 딸기는 따로 있군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태릉 선수촌처럼 예. 따로. 딸기 말고도 수출 잘 되는 농산물, 우리나라 농산물은 어떤 게 좀 있어요? 딸기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포도라든지 파프리카, 배 이런 상품들이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딸기와 포도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포도. 그래서 2020년도부터 수타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예. 이들 품목의 합계 수출액이 1억 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출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포도는 우리나라 그 까만 포도 그 포도 수출해요? 비행기로? 이제 포도도 이제 거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당도도 높고 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제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녹색. 예. 이 이제 품종들이 주로 해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비쌀 텐데. 예. 그래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제 중국에서 그 인기가 높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예. 뭐 태국, 동남아에서도 이제 인기가 그런 좋아서 데서도, 예. 이들 지역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알씩 따서 케이크에다 올려 먹는 그렇게 먹겠네요. 워낙 예,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국산 품종은 아닌 걸로 얼핏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일본 품종인데요. 예.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2006년경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국내 유통은 2014년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예. 본격적인 이제 수출은 2017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서 예. 로열티는 그럼 일본에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품종이긴 하지만은 네. 로열티 없이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이 수출할 수도 있을 거고 길러서. 예.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날씨 비슷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길러서 먹으면 될 텐데 예. 굳이 비싸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걸 사가는 이유는 뭐예요? 일본에서도 일부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예. 중국에서도 생산이 일부 되고 있는데 이제 품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격적인 그러니까 품질은 좋으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가격대에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지만은 예. 한국사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재배하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근데 이제 품질이 조금 당도라든지 달라요, 그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품질 수준이 아직은 한국산에 비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야, 그게 한국산을 많이 똑같은 품종 포도씨 심었는데도 달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재배 기술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중국산은. 그리고 이제 중국산은 아, 일부 지역에서만 좀 나오고 샤인머스켓은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도.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선도 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품종 개량을 좀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중에 또 수출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라는 품종이 배.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배도 그 서양 배보다 맛있죠, 우리나라 배가. 훨씬 더 맛있죠. 한국산 어. 배가 이제 품질도 좋고 예, 당도도 조금 이렇게 높은데요. 저도 외국인 친구들한테 가끔씩 뭐 우리나라 과일 같이 먹을 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제일 깜짝 놀라고 눈 커지는 게 배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고. 예. 어, 해외에서도 소비자 반응들이 그 좋고요. 한국산 예, 배도 한국산 배. 예, 예. 그 특히 이제 뭐 신고배가 이렇게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예, 전체 수출되는 이제 품종 중에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고가? 예, 신고라는 그게 품종이. 우리 이제 제사상에도 놓고 우리도 사 먹는 그 배죠? 예, 그 맞습니다. 김치 담을 때도 좀 썰어 놓고. 예, 예, 맞습니다. 야, 그 배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사 먹습니까? 주로 우리나라 이제 배? 미국에서 많이 사 먹고요. 예. 어. 그리고 또 동남아 쪽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류가 예. 예, 좀 왕성하게 이렇게 음. 예, 확산되고 있는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데 태국이라든지 예. 베트남, 뭐 대만 인근 가까운 대만 등 예.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한국산 배를 많이 야, 선호를 배는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먹어본 분들만 먹어보겠군요. 속에 무슨 맛인지 껍질만 봐서는 상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딸기야 뭐 눈으로 보면 예, 이제 예. 자기네 나라 거랑 비슷하니까 그런갑다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SNS를 타고 네. 현지에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 시식한 그러니까 소비했던 경험들을 예. 이렇게 많이 예, 본인들의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초기에 일부 소비자들만 소비했던 게 네. 예, 많은 이제 현지 소비자들이 예, 더 이렇게 소비 확산이 되는 계기도 되고 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은 있어도 한국 배는 한 번만 먹어보지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많이 드시면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거 처음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샘플을 그 나라도 이제 과일 수입업자가 있을 테니까 예, 예. 그 나라 바이어 이제 과일 우리나라 과일 사가는 바이어한테 예. 이거 좀 한번 맛보라고 샘플 보내고 맛있고 뭐 그러면 사가고 그런 과정이에요? 예, 어때요? 뭐 그렇게 그런 과정도 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이다 보니까 신선 농산물 수출은 이제 사실 그 병해충 문제, 잔류 농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 검역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검역.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자기 나라에 없는 병이나 해충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재배된 물건들만 이렇게 수입하도록 검역권을 정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바이어들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이제 샘플로 보내서 예. 현지 마켓들을 하고 마켓 테스트를 하고 소비자들을 이제 그 반응을 살피는데 예. 이때 이제 반응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물량 한번 풀어보고 예, 그렇습니다. 잘 사가신 것 같으면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품목들은 이제 현지 유통 매장에서 별도로 이제 판촉도 하고 예. 현지 TV라든지 뭐 신문 또는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SNS 이런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죠. 딸기를 홍보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등의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를 매칭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수출업들을 위해서 홍보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익숙치 않는 나라에는 한국산을 알리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이게 뭐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를 수도 있을 거고 우리도 열대과일 들어오면 이거 깎아 먹어야 되는지 그냥 먹어야 되는지 반을 자르는 건지 껍질을 벗기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을 알리는데 예. 그냥 뭐 단순히 좋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재배 과정부터
뭐 맛이 어떻고 뭐 당도가 어떻고 안전한 위생 안전이 어떻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군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맛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현지 맛 테스트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태학 농수산사업처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K딸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설 연휴 동안 출근은 안 하는데 집에 네. 일거리는 또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꽤 집으로 있을 거예요. 출근했어. 네, 집에서 일해야 돼. 너무 많죠. 네. 근데 가사노동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꽤 늘었죠. 사실 요즘 뭐 음식 배달 네. 이것도 어찌 보면 가사 중에 하나인 그렇죠. 네, 요리. 조리를 네, 네. 대신해주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요즘 어떤 서비스들이 또 등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게 스타트업들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창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회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 키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VC들한테 투자 받으러 가면 바로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건데 거기서 세상에 가사 노동을 해방시켜 주겠다. 네. 굉장히 원대한 꿈이죠.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의식주 컴판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생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오늘-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이름인데요. 의식주 컴퍼니, 네. 생활연구소.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뭐 딱 뭐 하는지 들어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식주 컴퍼니가 오늘 주인공인데 이 중에서 특히 의식주 컴퍼니가 하고 있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인 런드리고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주변에도 참 많이 쓰는데 네. 그 오프닝에서 왜 그 빨래를 대신해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래가 아니고 세탁은 런드리고의 핵심 뭐냐면 세탁은 빨래가 아니다예요. 세탁이 빨래고 빨래가 세탁이지 무슨 소리예요? 세탁은 물류다예요, 물류. 이게 물류다? 사실은 이 예. 런드리고가 성공한 비결이고요. 예. 그러니까 VC들한테 이걸 어필해서 지난해 500억 원이나 받았죠. 그러니까 세탁하는 비즈니스 갖고 예. 투자를 500억 원이나 받았다고 하는 건 네. 단순하게 세탁소 크게 차리겠어요가 아니라 말하자면 전국망으로 세탁 물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도시 인접에 네. 세탁 공장을 차려서 그 세탁 수요를 다 빨아들이겠다. 이걸 해결하겠다. 집에서 세탁기를 없애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고 LG전자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잠깐 우리하고 그 얘기는 미리 먼저 해보셔야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런드리고 서비스가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긴 하지만 처음 생겨난 세탁 플랫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세탁을 갖고 대신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걸 문제 풀지 못한 게 그 런드리고 이제 의식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이름부터가 딱 야심찬 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조성호 대표가 이게 빨래 세탁을 잘못 정했다. 그러니까 잘 빨래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세탁이 어떤 물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였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그 최근 수개월 동안요. 매출과 주문 건수가 거의 매 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2021년에 한 해 동안 클리닝 200만 벌, 생활 빨래가 600만 리터, 신발 빨래가 25만 점인데 이게 이제 특히 연휴 또는 설날 연휴 지금 설날 연휴잖아요. 연휴 때 이렇게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가 증가한다고 해요. 클리닝은 쉽게 우리가 얘기했던 드라이 클리닝. 네. 그게 200만 벌. 그렇죠. 평소에 그냥 빨아다 드리는 건 600만 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른바 스타트업 성공의 지표 J컵을 그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J컵을 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성공의 그 레벨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의식주 컴퍼니에 투자한 회사들 보면요. 이게 어떤 VC가 투자했냐 보면 이 회사의 성공 기준을 알 수 있는데 네. 알토스 벤처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하고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걸 투자했어요. 근데 네, 알토스가 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식주 회사들 이른바 소비 시장 안에서 네. 시장 파이가 크고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면
J컵을 그릴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장 바꾸는 맞아요. 업체 네.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그리고 뭐 DS 삼성벤처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게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있는데 이거 역시나 이제 알토스 벤처스하고 패키지로 많이 투자하는 네. 비슷한 투자 취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읽고요. 그걸 기술 변화의 트렌드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건데 배달의 민족은 결국은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시대가 온다였고 네. 예. 로블록스는 그래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였고 그렇다면 런브리고는 이제 가사 노동이 외주화되고 그래서 모든 세탁물을 가져갔다 가져오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흐름만 봐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사노동이라는 게 집에서 꼭 필요한 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거라서 우리가 뭐 음식 시켜 먹는 게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집에서 여전히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근데 요즘이요 그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생기면 그러니까 만약에 2인 가구만 돼도 네. 가사 분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다고 뭐 했는데 네. 그냥 갈등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과 갈등할 뿐인 거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퇴근하고 나의 오고 게으름과 나면 싸운다. 이런 일로 시간 보내고 싶진 않다. 그렇죠. 네. 내가 집에까지 와갖고 지금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으면 집에 오기 싫지.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의 숫자가요. 이제 인구 통계가 2019년 기준이 이제 딱 잡혀 있던데 예. 통계 오래 걸리잖아요. 2019년에 이미 30%가 넘었습니다. 614만 가구가 넘는데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죠. 아마 네. 통계가 발표되겠죠. 근데 특히 20대 1인 가구가요. 2018년에 이미 100만 가구가 넘었어요. 2019년에 한 110만 가구였겠고 네. 지금도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아이 키울 수 있는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역세권에 혼자 살기 좋은 집을 요구하니까 네.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들 속상해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1인 가구를 혼자 살면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라비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빨래 못했어. 근데 네, 호라비 예. 냄새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갖고 빨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면 빨래 그 건조대에서 세탁물을 걷지 않고 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바로 입고 나오는 거. 네. 세탁기에서 빨래가 그대로 나와갖고 내 옷에 내 몸에 입게 되면 당연히 이제 클린한 생활을 못 하는데 2030의 사고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를 누가 해결해 준다면 기꺼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빨래를 돈 주고 해? 돈이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30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정도 서비스가 있다면 만족도가 있다면 기꺼이 돈을 낼게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 런드리고라는 게 네. 그럼 빨래를 와서 해줘요? 아니면 갖고 그건 이제 가사 도움인데, 그렇죠. 빨래를 가져가요. 그런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비대면 모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인 가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동네 세탁소가 있어도 세탁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옷을 맡겼어. 네. 결혼식이 있어. 예. 한 번밖에 없는 양복인데 네. 주말에 찾아서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 세탁소도 문을 닫았어. 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앞에 그 문 앞에요. 런드렛이라고 하는 그 세탁물을 수거하는 함을 하나씩 줘요. 그럼 문에다 연결해 놓습니다. 체결해 놓고 이거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놔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빨래를 넣어 놓으면 그걸 이제 런드리고가 수거해 가서 네. 빨래를 세탁을 해서 갖다 주는 데까지 하루 걸려요. 24시간? 24시간. 네. 갖고 가서 빨아서 갖다 주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모바일로 하니까 직접 이 세탁물 수거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이미 다 세탁물이 돼서 이 런드렛에 들어와 있으면 네. 행복하죠. 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얼마입니까입니다. 그렇게 이게- 해주면 네. 돈이 얼마를? 그 빨래마다 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이 사실 이 런드리고의 핵심은요. 이거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탁물과 드라이 클리닝에서 동네 세탁소보다 훨씬 쌉니다. 제가 그 사이에 가격을 좀 들어가서 봤더니 네. 생활 빨래는 박스로 한 8개 정도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맡겼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와이셔츠는 20장. 뭐 개별 클리닝은 이제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거가 한 5개. 그리고 한 달에 8번 무료 수거 배송이니까 일주일에 2번이죠. 네.
11만 원 정도네요. 어때요? 하시겠어요? 하여튼 세상의 모든 가격은 저를 갈등하게 만드는 딱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비싸면 네.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네. 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니면서 음. 야 이건 세탁기 버려야 되겠다. 당연히 너무 싸네. 라는 네. 생각은 또 안 드는 근데 이럴 그런 수 가격 있어요. 정도이네요.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건조대 가격이 한 1, 2만 원 하고 세탁기는 한 수십만 원 하는데 뭐 그거를 서비스화 아 시키면 이사님 그거 매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사놓으면 그거 뭐 몇 년 쓰는 건데. 뭐 그렇기는 하죠. 그 다음부터는 네. 물과 세제만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요, 요 알겠습니다. 시장 크기가요. 이제 앞으로 커질 텐데 이 세탁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는 것은 이제까지는 이제 드라이 클리닝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싼 옷 네. 또는 이제 물빨래 안 하는 옷 그리고 이제 물빨래 한다고 하는 건 이게 런드리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집에서 하는 것, 그 세탁기를 사서 집에서 하고 예. 건조대를 사서 말린다였는데 요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런드리고는 사실은 드라이 클리닝 시장이라고 하는 기존 세탁 시장 더하기 예. 런드리라고 하는 물빨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드라이 맡기는 김에 그냥 빨래 다 주세요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런드리고의 시장 파이가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 크기가 한 2조 5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빨래 현금 거래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세탁소들이 현금 거래 많이 하니까 네. 4조 3천억 원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빨래 시장이 등장하면 네. 이건 드라이 클리닝보다 훨씬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 시장이 훨씬 커지면 당연히 이제 개별 가격도 낮아질 수도 있겠죠, 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집집마다 박스가 하나씩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거라면 네. 이거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신문도 배달할 수 있을 거고 같이 넣어주는 김에 뭐 역시. 매일 아침 샐러드 네. 뭐 이런 것도 같이 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이제 바로 플랫폼 사업자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 박스 네. 같은 박스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은 확장하려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침이 배달된다거나 아니면 신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사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런드렛에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래 그 의시주 컴퍼니의 창업자인 조성우 대표가 네. 세탁물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홍보를 했던 PR 네. 전문가였고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합류해서 그 배민프레시라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하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성공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신선식품이라는 게 결국은 아침마다 오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하는 기본 서비스인데 이걸 통해서 물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이 조성호 대표의 머릿속에는 런드렛에 꼭 빨래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 진작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아직은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지만 이 확보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이 플랫폼을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네, 뭐 이건 상상 그 이상이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물류 센터도 만들고 세탁 공장도 주변에 세탁 공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빨아다 주겠죠. 거기서. 네, 맞습니다. 일단 성수동에도 스마트 팩토리 2호점이라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런드리고는. 예. 그러니까 그 조성호 대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 뉴욕에 갔었대요. 그러니까 뉴욕 가서 퀸즈에 갔더니 네. 그러니까 뉴욕의 이제 맨하탄 왼쪽에 거기 갔더니 여기에 세탁 공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이상 빨래하지 않고 공장에서 세탁, 뭐 드라이 클리닝, 건조 이 모든 걸 기계화 시켜서 하는 거 보면서 이걸 갖고 와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도시 주변에는 그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세탁 공장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고 그거를 물류 기계화를만 해결하면 그 시장을 이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가 대도시 주변에 가구 수요,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주 중에서 가구 수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 대도시에 한 두세 개 이상씩 사이트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몇 개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런드리고의 사업 모델로 대도시 주변에 이런 세탁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투자 받고 나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제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 넘어서 대량으로 세탁물을 해결하려면 기계화를 해야 되니까 전용 건조기
전용 세탁기, 뭐 전용 드라이클리닝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화까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옷을 가져와서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이니 그러려면 이런 식의 세탁 혁신이 좀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한 식구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밥을 한 솥에다 같이 한다고 해서 한 솥밥 먹는 식구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식구. 네. 예, 요즘은 옆집이랑도 한 솥밥 먹잖아요. 같은 식당 시키면. 식구 사이인가? 옆집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빨래도 네. 그렇겠네요. 어, 어찌 그쵸. 보면 신이산 빨래와 제 빨래가 네, 같은 세탁조 안에서 돌아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탁구, 세탁구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알았던 가사 노동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서비스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조성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웠는데 세탁을 혁신하면 예. 주거 공간의 구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제 열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탁기 빼고 네. 빨래를 넣을 공간도 필요 그렇죠. 없고 네. 그러면 그렇죠. 예. 사실 요즘 2030 1인 가구 보면요. 1인 가구가 많아졌지만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 평수는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세탁 건조대 피면 침대 네. 더하기 예. 세탁 건조대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만 빼도 사실은 주거의 문화가 바뀌게 되니 세탁을 혁신하면 주거 공간이 바뀐다.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소비자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럴 때 소비자들이 빨래를 잘 안 하시는구나. 아니면 어느 때 빨래를 더 하는구나. 네. 아니면 이런 습관이 있구나. 네. 이런 분들도 있네 하는 걸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했을 텐데 네. 뭐 들려주는 이야기는 없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바로 보여주는데 예. 일단 날씨가 춥거나 지금처럼 이제 설날 연휴거나 이러면 집안 일하기 싫으니까 네. 많이 맡긴다. 예요. 빨래를 많이 맡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특히 날이 추울 때는요. 그 런드리, 그러니까 물빨래 주문량이 한 1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런드리고가 발표한 통계인데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조성호 대표가 PR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받아 쓰는 기사라고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런드리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 통계를 보여주면 예. 그거 갖고 런드리고 얘기도 하고 이런 변화도 보여주는데 네. 배달의 민족에서 초반에 많이 했던 거예요. 음. 사람들이 배달 많이 시켜요. 배달 음식에서 뭐 매운 거 많이 시켜요. 뭐 마라 많이 시켜요. 이런 통계를 보여주니까 네. 이게 사실은 참 재미있는 통계면서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 안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의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네. 추우면 빨래를 많이 시키더라.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추울 때 빨래량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추우면 사실 빨래가 잘 안 마르니까. 네. 집 안에서도. 네, 건조가 잘 안 되고 집안 습해지고 쾌적해지지 않으니까 네. 맡기고 싶죠. 네. 물론 옛날처럼 뭐 저기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건 아니겠죠. 네. 예. 세탁도 보면 그래서 이것저것 바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고 네. 보면 우리 주변의 의식주도 네. 자세히 관찰하면 바꿀 게 꽤 있고 맞아요. 사업 네. 기회도 있고 그 문제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만 있다면 스타트업이 된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